경기도 김포시 김영숙 할머니 사연입니다. 팔순을 맞은 할머니는 요즘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열심히 모셨던 어른이셨습니다. 자신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시어머니에게만큼은 삼시세끼를 매번 손수 차려서 대접하고 옷도 항상 좋은 것으로 사드렸습니다. 물심양면 성심성의껏 모셨던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시로 트집을 잡아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듣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김영숙 할머니는 지금 그 악독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자신을 괴롭혀온 나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 한 며느리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때로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미워만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어쩌면 속에 쌓여있던 말을 다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차라리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왜 그토록 악독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살 남짓의 가난한 6남매 중 장남에게 시집 온 김영숙 할머니. 남편 외모가 번지르르 했던 탓에 이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시집 와서 처음 본 가난한 살림살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망을 치고 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남편. 하지만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는 시집가서 훌륭한 일꾼이 되라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빠짐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바느질, 집안일, 음식하는 법, 그리고 농사일까지도. 할머니는 손재주가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시집와서 할머니는 살림을 도맡아 훌륭하게 집안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하고 정신없던 가난한 집은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볼품없는 살림이었지만 이불은 늘 뽀송뽀송했고 빨래는 빳빳하고 반듯하게 각이 잡혀 다려져 있었지요. 음식은 늘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불편 없이 모시기 위해 할머니는 삼시세끼 정성을 다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집가면 집안의 어른을 잘 모셔야 한다. 평생 김영숙 할머니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딱 하나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는 일이었어요. 그것만큼은 할머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줄줄이 딸만 셋을 낳자 시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남편의 대를 끊는 년이라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에도 시어머니는 패악질을 부렸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고 때로는 온몸을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렸지만 남편이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으로 잠시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집에 찾아와 사정사정하며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남편의 말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집을 비우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폭행했어요. 나가 죽지, 왜 기어들어 왔냐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도저히 모멸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농약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을 개워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퇴원을 했지요. 그 이후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조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내가 죄인이야.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모름지기 어른은 무조건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라 배웠던 할머니는 그렇게 모든 일들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폐악질을 부려도 그저 참고 또 참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들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차 나이가 들어 병약해지셨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지요. 6남매를 두었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나서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신히 코빼기를 비칠까 말까 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자식들을 원망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곁은 늘 며느리만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장남과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임종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며느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가 최고로구나. 너밖에 없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말이었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좋은 소리라고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을 아들 못 낳은 죄인으로 살았던 할머니는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할머니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말 한마디를 마치 훈장처럼 여긴 할머니. 그 긴 세월 동안의 고생이 그래도 허튼 짓은 아니었던 것만 같아 할머니는 큰 위로를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로만 살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덧 80이 넘은 나이가 된 할머니. 할머니의 세 딸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딸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죄인으로 살았던 탓에 딸들에게 마음껏 애정을 주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딸로 태어난 3명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아닌데 딸을 대놓고 예뻐하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도 대접을 받고 살았을 텐데. 왜 너희들은 딸로 태어난 날 이 고생을 시키니? 딸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서운한 감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딸들에게 정을 주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지면 질수록 자식들에게 원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큰딸,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야무진 둘째,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기특했을까. 재주가 많은 막내, 아들이었다면 과연 뭐가 됐을까. 늘 딸을 보면 아들을 겹쳐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품 안에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못 낳았으니 넌 죄인이라는 말만 들어서 딸만 보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오랫동안 쌓이고 또 쌓여서 아주 거대한 벽이 되었고 그 벽은 할머니와 세 딸 사이를 굳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들 못 낳은 죄인이라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었던 할머니가 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세 딸은 모두 사랑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어떤 며느리였는지 잘 아는 딸들은 엄마에 대한 연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정은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딸들은 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꾸 예전의 괴로운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할머니는 딸들에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양반이었는지 알지? 나한테 허구한 날 폭언에 폭행해. 내가 죽으려고 농약까지 마셨잖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옆에서 똑똑히 본 딸들이 자신의 한을 이해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그런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엄마 보고 그렇게 살래? 그냥 아빠랑 이혼하고 차라리 혼자 살지 그랬어. 바보같이 참고 산 엄마가 미련한 거지. 딸들의 말은 비수처럼 할머니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들은 할머니에게 대들지도 않고 당하기만 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딱하다기보다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엄마를 향한 딸들의 연민은 어느 순간 분노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참고 살았어? 나 같으면 할머니 머리채 잡고 같이 싸웠을 거야. 딸들은 할머니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이 미친 노인네 비위를 왜 그렇게 맞추고 살았냐고. 그 노인네 때문에 엄마는 우리한테도 무관심했잖아. 어머니께 받은 가르침대로 어른은 잘 모시는 것이라고 알고 참기만 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렇게 딸들은 엄마 탓이라고만 했어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정신과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엄마 하소연 듣는 것도 피곤해. 한참 말다툼을 벌이고 나면 딸들은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라며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니? 할머니는 더 화가 났고 그렇게 딸과의 대화는 기분 좋게 끝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순간 딸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모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더 나빠지기만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데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나날들. 그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금 할머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이라 여겼던 딸들은 옛날 이야기만 꺼내면 매몰차게 그만하라고만 하니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쏟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남편은 먼저 떠나고 이제 자신의 곁에는 동네에서 만나는 몇 명의 친구를 제외하면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그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구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 사무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른은 날 인정해 주었다. 내 고생을 알아주었어. 그렇게 할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자신을 그토록 못살게 했던 그 악마와도 같은 시어머니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기억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갈곳 없는 마음을 시어머니가 남긴 한마디로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위안을 잠시 삼았다가도 곧 연달아 떠오르는 악몽과도 같은 기억들은 할머니를 너무도 괴롭혔습니다. 딸들의 비수 같은 말들까지 상처가 되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바보 같았던 거야. 왜 그렇게 참고 살았어? 다 엄마 탓이지.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지자 건강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수시로 등에서 천불이 나는 듯 뜨겁고 땀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가까운 내과를 방문했더니 의사가 화병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니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을 동반한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할머니는 당장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한 편이었지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왔던 할머니의 단단한 성품도 여전했어요. 평생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는데 이대로 우울하게만 지내다 죽으면 그 억울함을 어쩌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말이지요. 정신과 약도 열심히 먹고 상담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산책을 나가 햇볕도 많이 쬐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맛있는 것도 자주 사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조금씩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더 삶의 의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자주 왕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찬바람만 쌩쌩 부는 모녀 관계였습니다. 할머니는 딸들에 대한 스스로의 마음을 정신과 상담을 다니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고 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비교하고 무시해왔다는 사실을요. 여태까지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만 여기고 그 문제를 회피해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딸들한테 꼭 그동안 못해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겠다. 할머니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면대면한 마당에 대뜸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받아 할머니는 딸들에게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다정한 말 한마디를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딸, 오늘 하루 잘 보내렴. 딸,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딸,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넌 잘하고 있으니 힘내. 평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들, 어쩌면 늘 가슴속으로 생각했었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조금씩 용기 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더 이상 딸 낳은 죄인이 아니야. 난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고 또 외웠습니다. 자꾸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면서 딸에 대한 마음을 숨기려는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딸들은 갑자기 엄마가 보내는 카톡의 영문을 몰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나? 왜 이러시는 거야?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반응하던 딸들이었지만 엄마의 계속되는 메시지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로부터 이런 다정한 말을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감정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엄마의 노력이 조금씩 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엄마 왜 자꾸 이런 거 보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세요. 나 뜨거우니까. 투박을 하던 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도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연락 고마워요. 별일 없으시죠? 마음은 통하는가 봅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표현하는 마음은 조금씩 보답받기 시작했어요. 요즘 할머니는 딸들하고 제법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도 잘 아는 딸들이었기에 어머니의 노력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긴 하지. 계속되는 엄마의 노력을 보면서 엄마를 보는 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못된 할머니 때문에 당하고만 살았던 엄마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엄마에 대한 존경심도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깍듯이 모신 어머니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딸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딸들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요. 엄마니까 그렇게 한 거야. 엄마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엄마 대단해. 여지껏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네가 최고다라는 말에만 기대왔던 할머니는 딸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참 열심히 살았다. 이제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80이 넘어서야 힘든 과거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마음속에 떠올리면 괴로운 사람 한두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온전히 나 자신의 몫이겠지요.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면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내가 아끼고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고 자식들도 성장하면 내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상황에 따라 바뀌며 동료도 영원하지 않지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